1960년대 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도약기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나라가 급격히 발전하던 그 시기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여사는 국민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국민의 어머니로 불린 이유는 그녀의 따뜻한 인품과 사회적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제5대 대통령인 박정희의 부인으로 여러 사회적 활동을 주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경수 여사는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을 자주 방문하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행동은 그녀의 성장 배경에 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육종관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 이경영 여사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분으로 유경수 여사는 이러한 가정에서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가정 환경은 유경수 여사의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옥천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배화고등여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1살 때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에 부임해 가사과목교사로 1년 3개월간 재직했습니다. 이후 1950년 소개로 당시 육군 소령이던 박정희를 만났으며 6.25 전쟁 중인 1950년 12월 박정희와 결혼했습니다.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부인의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소박하고 겸손했고 무엇보다 유경수 여사는 국가의 퍼스트레이디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청와대에서 쓰는 물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니 종이 한 장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가족상을 제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치 외교사, 국사, 영어 등 다방면에 걸친 강의를 저명한 대학교 교수들로부터 매주 배우면서 정치와 사회 문제의 새로운 안목을 넓혀나갔으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고 합니다. 당시만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행동은 수천 수만 가지이지만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1974년 청와대에 초대된 어린이를 따라온 어머니가 입이 많이 돌아가 안면마비 증세임을 본 유경수 여사는 제일 좋은 침술원을 찾아서 그 어머니를 입원시켰는데 3개월 치료 후 아이의 어머니가 귀향할 때는 집에서 고생한 시어머니께 드리라고 옷감 한 벌을 손수 챙겨 8월 14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경수 여사는 많은 이들에게 국민의 어머니로 불리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이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탄상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중 속에 있던 남성이 대통령을 겨냥해 총을 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녀는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운명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라디오와 TV로 생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48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를 피격한 범인은 문세광이란 인물로 그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교포로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하며 사상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은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부패와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후 문세광은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그는 조총련에 포섭되어 북한과 연계된 사상적 영향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세광은 군사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며 내란과 반국가 행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행위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74년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세였습니다. 체포된 지 약 4개월 만에 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문세광은 사형 직전 일본어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문세광은 나는 바보였다. 박 대통령과 유교사에게 미안하다. 제1동포로서 무엇 하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조총련에 속았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에게 속을 일도 없었을 것. 어머니께 불효해 죄송하다. 나이가 아직 어린 아내는 재혼하여 새로운 생을 걷기를 바란다. 아들은 형님이 맡아주셨으면 한다. 아내에게 될 수 있으면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하도록 말해달라. 등의 말을 남기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냉전 시기의 정치적 대립과 이념 갈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고 국민들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의 강경한 통치 방식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은 유경수 여사의 기일 50주년이 됩니다. 그녀의 나이 48세. 우리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녀 같은 영부인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부인의 상징을 영원히 남겨준 것은 확실합니다. 사라진 미소.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은 한 시대의 아픔이자 교훈입니다.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